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OX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다 풀기는 그렇고 제가 일부만 좀 풀어드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는 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한 평균 정도 수준 되는 걸 맞춰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릴 테니까 보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안 풀어드린 건 쉬는 시간에 좀 보시거나 아니면 풀어드린 거 위주로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의 기초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리 8페이지 보시면 되겠어요. 챕터 1장 경제학의 기초. 네. 자, 문제 뭐 1번 이런 거는 볼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볼까요? 기초 OX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입장료가 2만 원인 연극 티켓을 구입했는데 분실했네요. 근데 그걸 다시 티켓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재발급 안 돼? 안 된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극 티켓 재구입에 따른 기회비용은 2만 원이다. 사실은 이거 다시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는 그냥 매몰 비용으로 신경 안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볼 거예요. 하나는 기회비용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뭔가를 선택하는 데 따른 직접 비용과 포기에 따른 대가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 매몰 비용이라고 있죠. 선코스트. 요거는 이제 엎질러진 물과 같이 선택에서 신경 안 써야 돼요.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계 비용. 우리가 이제 보통 비용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한 개 더 추가 시 발생하는 비용,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7번 한번 볼게요. 7번. 이 기회비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대가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이게 이제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문제. 자, 이거를 희소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PC 이렇게요. 뭔가를 생산하려면 뭔가 희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x제고 y제야.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PPC가 수평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x제에 따른 기회비용은 물론 y로 나타낸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y제로 나타낸 표시한 기회비용은 제로다. 이렇게요. 그렇죠?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MRT라고 하는데 이게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MRT XY.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 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BPC 이렇게 우하형.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비용 대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봅니다.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우하형 할 때도 기회비용이 있는데 요거는 기회비용이 0보다 큰데 우하형 하는 거를 조금 더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게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형 하는데
자, 우화형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우화형 할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화형 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목할 수도 있고 볼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자,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화형 하는 직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회비용이 존재해 전부 다. 자, 얘는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죠. 체증한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기회비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되네요. 네. 주로 이제 기회비용이 일정한 거는 리카르도 모형 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7번이 그 얘기고 이거 좀 잘 정리되신 분들은 뭐 8번 한번 풀어 보시죠. 8번. 접선의 기울기지 기회비용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지고 접선의 기울기 완만해지고 일정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8번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은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약간 뭐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많은데 이거 좀 치사한데 객관식 지문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하면 이게 x랑 y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는 곡선 이렇게 되면 생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생산의 효율성.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일반 균형 파트에서 얘기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더 뭐가 들어갑니까 하면 어느 한 점을 접으면 이렇게 소비에 대한 에즈워드 박스가 생기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또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이 소비와 관련한 계약 곡선을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두 사람의 효용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죠. UA, UB. 그래서 효용 가능 곡선을 얻어내고 되고요. 이 효용 가능 곡선의 많은 점들 중에서 효용 가능 곡선에 있는 많은 점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런 점을요. 우리가 효용 가능 경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용 가능 경계. 이게 이제 종합적 효율성까지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큰 흐름을 찾는데 체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진짜 효율성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효율성의 끝판왕,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 9번 한번 보세요. 9번.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우화형 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거죠? 얘는 그냥 우화형, 요게 오목이죠. 얘는 오목. 얘가 이제 볼록하게 된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9번 얘기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각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0보다 작다? 아니, 기회비용은 0보다 크죠. 0보다 큰데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치사하긴 한데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경제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까요? 한번 그려볼까요? xj, yj. 자, 거기 보시면 x 플러스 2y는 12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 y가 빵이면 어떻게 돼? x가 12.
그렇죠? x가 빵이면 y는 6. 그렇죠? 6. 그러니까 이걸 y로 정리하셔도 되고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네, 생산 가능 곡선이죠. 자, 이거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바로 한계 전환율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게 이제 MRT야. XY 2분의 1이네. 요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면 x제의 기회비용. 자, 이거 조금 더 쓰면 관심사가 이거잖아. 수평축이 관심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x제 기회비용이고 y제로 표현한 거야. 엄밀하게 다시 쓰면 y제로 표현한 x제의 기회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x제 하나 생산하려면 이게 2분의 1이잖아. y제 2분의 1 절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x제를 한 개 더 여기서는 생산하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이니까 생산하기 위해서는 y제를 얼마나 더 포기한다? 2분의 1개 더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한 직선인데 가파른 거, 완만한 거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른 것들은 문제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수요 공급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혼자 보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요거 해서 잘 따라오시고 풀어드린 문제 중심으로 잘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1번 풀어볼게요. 1번. 자, 한번 봐보시죠. 작년보다 땅콩 버터 가격이 하락했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면 수요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공급 곡선만 이동했음이 분명하다. 지금 땅콩 버터 관심이야. 버터라고만 쓸게요. 버터의 수량, 버터의 가격. 아무 얘기 안 하면 수요와 공급 곡선은 우하향, 우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하고 가격도 감소하게 되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맞네요. 오케이. 근데 해설 보면 틀렸어.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설명 자체가 공급 곡선만 이랬잖아.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도 있지. 수요 곡선이 조금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1번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 좀 치사하긴 하죠.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틀렸네라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치사하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수요 곡선이 역시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 이동. 근데 공급 곡선이 이동한 게 더 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탄력성이 중요한 거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수요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게 엄청 크다고 할게. 그 여기서부터 공급 곡선 이동한 것보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러면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자, 4번 한번 풀어봅시다. 4번. 4번. 자, X제는 정상제이며 수요와 공급 곡선 모두 정상적인 형태이다. 그 얘기는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거겠죠. Q, P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제는 여기 Q가 X제라고 할게요. 정상제라고 합시다. 정상제라는 게 뭐예요? 정상제가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해.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외부 충격이 발생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여기에 경기 불황으로, 그러니까 사실 불황하면 그래도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한다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만약에 소득 감소라는 말이 없어도 경기 불황이다? 그럼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제랑 보완제인 Y제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요. Y제가 기술 진보가 일어났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충격이 발생했을 때 여기 X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니? 이게 이제 X제라고 해야겠죠. X제 가격 이렇게. 자, 그러면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X제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X제 가격이 아닌 소득이나 다른 게 변했기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자, Y제 기술진 보면 여기 Y제에 대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야. QY라고 할게요. 그러면 Y제 가격은 하락하고 Y제 생산량이 증가해요. Y제 가격 하락, Y제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Y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Y제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자, 두 제와는 무슨 관계다? 보완제로 그랬잖아. 두 번째 줄에. 그쵸? 문제에서 보완제로 했으면 보완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제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는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기보다 한번 쭉 스캔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묻는 거다.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정상제, 보완제 뭐 그런 것까지 보신 다음에 생각하셔야죠. 자, 그러면 Y제에 대한 가격이 하락해서 Y제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두 개가 보완제니까 X제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디맨드 곡선은 어떻게 된다? 디맨드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다르게 변해서 하나는 좌측 이동, 하나는 우측 이동.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가 센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판단은 결과는 불분명한 결과다.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아셨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5번 한번 봅시다. 5번. 자, 우선 5번 보시면 감자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자, 어떤 재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필수제다.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가격의 비탄력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필수제냐 사치제냐라고 할 때 기본 객관식에서 출발 자체는
소득 탄력성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x제가 하면 요게 0보다 크냐 작냐 먼저 그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면 이게 정상제. 이게 뭘 뜻해요? 소득이 증가할 때 x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자, 0보다 작으면 이거는 열등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상제 중에서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들어가죠. 정상제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0. 여기 소득 탄력성이야.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열등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열등제.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정상제 이렇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또 1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요거 필수제. 네, 이렇게 되고 1보다 크면 사치제 이렇게 되죠. 사치제.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게 필수제가 많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로 먼저 하면 소득 탄력성을 기준으로 해 주셔야 돼요. 다음 6번 보시죠. 자, 시장 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어. 동일한 n명의 소비자들이 있으며 가격이 A1일 때 개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A라면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n명 있으니까 NA다. 우리가 보기엔 그래 보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수요가 이렇게 있어. P가 50-3Q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Q가 되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가 50 넘어가면 이제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2명 있다라고 해볼게요. n명까지 안 가고 n이 2명 존재하면 존재시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기본 강의 때부터 했었는데 표로도 했었잖아.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수요함수가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P가 제로니까 여기는 50이고 P가 제로니까 얘는 3분의 5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도 3분의 5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2명의 사람이 있다 할게. 얘가 A라는 사람이고 얘가 B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럼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나타내려면 요걸 둘로 이렇게 더해야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더하는 거죠. 자, 수평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 50은 똑같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어떻게 돼? 3분의 50, 3분의 100 이렇게 된다고요. 3분의 100.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할 만하죠? 그래서 이게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수평의 합이 된다 이겁니다. 수평의 합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 만약에 거기 가격이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 가격이 만약에 이게 30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탄력성을 구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탄력성을 구하고 스몰 a, 여기 스몰 b에서 탄력성 구하고 여기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탄력성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분모분의 분자. 어떻게 돼?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모분의 분자. 그럼 탄력성 이게 20분의 30. 이해돼 있어? 그럼 탄력성은 20분의 30. 자, 여기 어떻게 돼? 여기도 똑같이 분모분의 분자 똑같다고. 여기는 시장에서의 가격일 때도 분모분의 분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A1으로 되어 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시장 전체에서도 가격 탄력성 그냥 A다. 이 좀 어렵게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탄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사람들이 뭐 탄력성이 0.5인데 사람들이 뭐 50명 있으면 그게 뭐 곱하기 50 해서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보시고 8번 한번 봅시다. 자, 소비자가 소득 전부를 오로지 한 재화에만 지출을 한대. 어떻게 돼요? 만약에 X가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소득 M이 있고 X 가격에다 X 더하기 Y 가격에다 Y 소비량 이렇게 되는데, 자, 소득 전부를 하나에다 쓰면 Y가 빵이라고 보시면 돼. Y가 빵인 경우. 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소득 M은 요거 PX, X 이런 꼴이 되잖아요.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약간 X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도 했어. 뒤에도 나오는데 X로 표현하면 M을 PX로 나누는 거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여기 M이고 PX는 이거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승이 P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1이 생략됐고 이게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X제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이 되고요.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1인 거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우리가 이제 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요즘은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교차 탄력성 어떻게 돼? 교차 탄력성 빵이지. 왜요? 여기 PY도 있는데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J 가격이 있는데 제로니까 요거는 교차 탄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예산식으로 해서 끄집어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정리되신 분은 10번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시죠. 10번. 자, 상품 A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P는 그냥 가격이고 그 재화에 Y가 이제 소득이라고 보셔야 돼요. YJ 가격은 아니고 거의 이제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래.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고 소득 탄력성은 0.4.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Q,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고 쓸게요. 그러면 4는 의미가 없고 상수니까 마이너스 2, Y를 소득이라 쓴 거야 0.4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탄력성이라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2니까 사치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치제 쓰지 않을게요. 필수제 사치제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게 이제 0.4니까 소득 탄력성은 0.4로서 요게 이제 그냥 필수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제 이렇게요. 그냥 뭐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1번 한번 볼게요. 우리 저쪽 가서 봅시다. 저쪽 가서. 웬만하면 네,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네. 자, 이쪽으로 오시죠. 11번. 자, 풀어보시죠. 11번. 어느 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했다. 가격 탄력성 어떻게 되니? 이렇게요. 어떻게 구해야 되나? 우선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의 변화율 곱하기 100. 그 다음 분자는 수량이 얼마나 변했니? Q의 변화율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는 이제 가격이 변하면 이제 마이너스 원래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1.5래요. 1.5. 네. 자, 그러면 가격을 20% 인상했대. 가격을 20% 인상했더니 네, 매출액이 10%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1.5가 맞냐? 이제 그걸 구하는 거지. 1.5는 이제 미리 우리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매출액은 총 수입 또는 총 지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총 수입, 토탈 레버뉴 또는 총 지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P 곱하기 Q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이거 변화율로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수입이 변화율은 많이 했어요. 곱하기니까 더하기죠. 가격의 변화율, Q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네, 따라오셨죠? 자, 이랬을 때 가격이 지금 20% 올라간 거야. 근데 거기 끝에 매출액이 10% 감소했대. 얘가 10% 감소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그냥 붙였는데 30% 이렇게 붙이면 마이너스 30, 뭐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떼고 하면은 아무튼 붙이면 마이너스 1.5고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3번 볼까요? 13번. 어떤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면 가격과 판매 수입은 반대 방향이다. 이거 변화율로 이렇게 안 바꿔도 되고요. 그냥 직접 보셔도 돼. TR은 PQ 요것만 직접 한번 보시죠. 탄력성이 1보다 크대. 그러면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크니까 많이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도 증가하겠지. 그러면 거기 가격과 총 판매 수입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뭐 그냥 그 정도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14번 풀어볼게요. 비슷한 문제예요. 자,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모두 0.5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 증가로 가격이 1% 상승하게 되면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수요가 증가해서 우리가 이제 살짝 이렇게 보셔야죠. 그림을 살짝 보시면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어.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로 네,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 가격이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가격이 올라갈 때 수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 이제 그게 공급 곡선에 대한 요 탄력성에 의해서 요게 이제 달라져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낯설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자,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만약에 1% 올라가면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그거는 공급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근데 공급 탄력성이 0.5래. 그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도 증가하는데 이 생산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어떻게 돼? 가파르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0.5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거기 보시면 1% 상승했을 때 만약에 공급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얘가 0.5%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요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 공급의 탄력성을 얘기한 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P분의 델타 P 공급량이야.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렇게 이게 거의 0.5라고 했으니까 이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거죠. 얘가 1% 변화했을 때 얘는 0.5%만큼 변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히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쓸 일은 없는 거야 여기선. 자,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0.5가 되는 게 이렇게 돼요. 자,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같이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TR의 증가율은 이거는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증가율, 수량의 증가율, 이거 이렇게요. 자, 왼쪽 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TR은 뭐야? TR은 이게 TR이야? 이게 바로 TR이 되는 거야. 이게 TR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지금 가격이 올라갔어. 그래서 TR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TR인 거야.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이게 TR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증가합니까? 그걸 나타내는 건 여기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한 거. 그거를 살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16번 보세요. 정리 좀 하시고 16번. 자, 소득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가하자 증가된 소득을 전부 화장품 구입에 지출했다. 이때는 이게 사치제다? 우리 앞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 나중에 뒤에 ICC와 뭐 등등등 PCC 그런 걸로 보시면 좋긴 할 텐데. 자, 소득이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자, 이거 X제랑 Y제가 있어요. X제가 화장품, Y제는 뭐 기타 다른 거 뭐 술이라든가 뭐 다 있어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소득을 다 화장품에 쓰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아예 딴 거는 소비를 안 하는 상황이죠. 자, 지금 상황은 다른 재화도 소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A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근데 이때 증가한 소득을 어떻게 했다? 이 친구는 화장품에만 쓴 거야. 그러면 Y제, 기타제 소비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B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선택점이 어떻게 되는 걸 나타내는 ICC 기억나세요? 소득 소비 곡선입니다. 소득 소비 곡선이 이렇게 수평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PCC는 수평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때가 탄력성이 1이야. IC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점을 통과하는 방사선을 기준으로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여길 지나야 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 해당하는 A와 B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게 ICC가 되면 이때 소득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 PCC는 수평일 때가 1이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 이렇게 해당할 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수평이면 어떻게 돼? 수평이면 XZ를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방사선을 지나면 여기가 1이 되는데, 요게 1이야. 여기까지 갈 때가 여기 C라고 할게요. C. 요게 소득 탄력성이 1인데 A에서 B로 가게 되면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크죠. 소득이 증가할 때 XZ가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XZ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보다 크죠. 이해 가세요?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걸 두 개 비교하셔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보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모든 소득을 XZ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사용시 그럼 어떻게 될까요? XZ에만 사용하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소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는데 XZ만 사니까 어떻게 돼? 구석해잖아.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A가 여기 YZ 하나도 안 샀잖아. XZ만 사는 거야. XZ만 사용. 소득이 증가하니까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ICC를 구하세요. 그럼 ICC가 이거라니까 이렇게요. 수평.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것도 수평이니까 소득 탄력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1보다 이거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야. 그래서 사치제가 되는 거야. 수평이니까 사치제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은요. 이렇게 방사선 되는 거는 다 요 위에 있으면 다 이것도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이거든. 그래서 이 경우도 소득 탄력성이 XZ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XZ만 사용하니까 소득 가지고 얼마짜리 XZ 어떻게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더 좋아요.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기하학적인 거를 충분히 이해 가능할 정도까지 우린 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돼. 자 뒤에 17번은 셀프로 반드시 풀어보세요. 17번은 다음 1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어. Q는 P-10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 함수 탄력성은 제가 어떻게 구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원점분의 전체 기억나세요? 자, 여기서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원점분의 전체 하면 이게 원점까지의 거리 요게 전체까지의 거리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원점분의 전체가 더 커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Q가 이렇게 있는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밑에 방사선을 내려 그리면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이때 어떻게 돼? 탄력성은 1.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봅니다. 공급 곡선이 먼저 X축에 나와 있는 Q축을 먼저 지나갔어. 그럼 여기 A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원점까지가 여기야. 전체 이렇게요. 그럼 원점분의 전체를 나타내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원점이 더 길잖아 길이가. 그러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요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느 거랑 같습니까? 보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P로 정리하시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Q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Q, P, Q가 빵일 때도 어떻게 10이니까 10 되고 기울기가 1 이런 꼴이 된다고요. 이제 값은 이제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기 어딘가에 찍혀 있다 그러면 원점분의 전체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이 경우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점에서는 당연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이거이고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렇게 했어. 여기서부터 점차 이렇게 상승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저 멀리 달나라까지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태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까지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돼? 탄력성은 계속 1보다 크지만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게 태양에서 보면 이 차이가 뭐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보다 큰데 A점에서 여기 B점, C점 이렇게 갈수록 B, C로 갈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커진다, 작아진다? 탄력성은 작아져. 이렇게 작아져서 1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기하학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네. 자, 여기까지가 탄력성이고 그다음 뒤에 뭐 잉여 얘기가 좀 나와 있고 조세가 있는데 그거 좀 다른 거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까지 잘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내용 탄력성과 기본적인 희소성, 생산 가능곡선 잘 정리하시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